안녕하십니까? 오랜 세월 환자분들의 혈관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의사입니다. 오늘만큼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날 그 순간에 쓰러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몸은 수없이 많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그 손끝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0대 중반의 어르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요즘은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나이 탓이겠지요. 그분은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쉬면 괜찮을 거예요.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사흘 뒤 그분은 오른쪽이 마비된 채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진단명은 뇌경색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한쪽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혈관은 젊었을 때 깨끗한 수도관과 같습니다. 피가 부드럽게 흐르고 혈관벽은 탄력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짠 음식, 기름진 식사, 스트레스, 흡연이 반복되면 혈관벽에 미세한 흠집이 생깁니다. 그 틈에 지방이 달라붙고 그 위로 피가 엉겨 붙으면서 길이 좁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피는 억지로 좁은 길을 통과하며 버팁니다. 그러다 언젠가 한순간 그 좁은 틈새가 완전히 막히면 피는 더 이상 흐르지 못합니다. 그 순간 뇌는 산소를 잃고 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젊었을 때는 회복력이 좋아 상처가 금세 아물지만 노년이 되면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한 번 생긴 상처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 굳은 자리 위로 다시 지방이 쌓이고 다시 피가 엉겨 붙으며 통로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가 그 좁은 길을 막는 순간 몸은 비로소 멈춥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강한 편이에요.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뇌경색은 괜찮다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병을 갑자기 찾아오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뇌경색은 세월 동안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짠 국물 한 숟가락, 기름진 반찬 한 점, 매일의 무심한 스트레스와 늦은 식사, 그 모든 작은 반복이 모여 혈관을 서서히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경색은 운이 아니라 습관의 병입니다. 70대에 뇌경색이 집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세월이 우리 몸의 기록을 드러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그동안의 삶을 기억합니다. 젊을 때의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의 부족, 모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흔적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오래된 수도관처럼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도 혈관은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한계에 도달하면 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리의 무거움, 발끝의 걸림, 감각의 둔화 같은 작은 신호들입니다. 그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며칠 쉬면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언제나 큽니다. 그건 병의 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놓친 시간의 대가입니다. 몸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살리고자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뇌경색은 피가 막히는 병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멈추기 전에 보낸 수많은 신호를 놓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언제나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다리가 무겁고 감각이 둔하거나 한쪽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좀 돌봐주세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몸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예방은 시작됩니다. 뇌경색은 운이 아니라 결과이며 그 결과는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혈관에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고생했지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 다정한 한마디가 당신의 몸을 살리고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혈관을 살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음식은 약보다 먼저이고 나쁜 음식은 약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피는 매일의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곧 내일의 혈관 모양을 결정합니다. 먼저 피를 맑게 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비싼 보조제보다 훨씬 강력하고 우리 몸의 길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그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끈적한 피를 부드럽게 만들고 혈관에 달라붙은 기름 찌꺼기를 녹여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섭취해도 피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과 나토입니다. 끈적한 점액질 안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피를 굳게 하는 성분을 녹이고 몸 안의 작은 혈전을 풀어줍니다. 즉, 혈관의 막힘을 미리 청소하는 천연약입니다. 매일 한두 숟가락의 청국장이 약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 케일, 부추와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며 혈압을 낮추고 혈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짠맛을 덜고 하루 한 접시의 채소를 늘리는 것, 그 작은 변화가 혈관의 생명을 연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빛에는 라이코펜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녹슬지 않도록 지켜주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날로 먹어도 좋고 데치거나 익히면 더 흡수가 잘 됩니다. 이 네 가지 음식은 혈관을 살리는 녹색 신호등입니다. 꾸준히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머리는 맑아지고 다리는 가벼워집니다. 약을 바꾸는 것보다 식탁을 바꾸는 것이 더 큰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피를 탁하게 하고 혈관을 막히게 하는 붉은 신호등 음식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짠 음식입니다. 국물, 찌개, 젓갈에 숨어 있는 소금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압을 폭발시킵니다. 국물은 절반만, 젓갈은 하루 한 숟가락 이하. 이 한 문장만 지켜도 혈관은 달라집니다. 둘째, 튀김류와 가공식품입니다. 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습니다. 이 기름은 혈관 속에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굳어 피의 길을 막습니다.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로 바꿔보십시오. 몸은 그 작은 변화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셋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에는 아질산염과 방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혈관을 산화시키고 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 삶거나 구워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복 바나나입니다. 노년층에게는 의외로 위험한 음식입니다. 칼륨이 많아 공복에 먹으면 혈압과 혈당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지만 아침에 바나나 한 개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빼는 것이 더 빠른 회복을 만듭니다. 짠맛을 줄이고 기름을 덜고
자연의 색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변화는 단 한 달 만에 느껴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의 저림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실 겁니다. 몸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곧바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약보다 강한 약, 그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병을 만들었다면 습관이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 당신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아프지 않습니다. 모든 증상에는 이유가 있고 그건 몸이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뇌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갑자기 쓰러지는 병 아니에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머리가 아니라 가장 먼저 다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다리는 뇌와 가장 길게 연결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6가지 신호는 뇌가 멈추기 전에 미리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걷다가 유난히 한쪽 다리가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뇌에서 다리로 내려보내는 신호가 약해지면 그쪽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오른쪽 다리가 자꾸 밀려요. 왼쪽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뇌혈관이 막히려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한쪽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합니다. 다리가 남의 살 같아요. 감각이 무뎌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않으면 신경이 산소를 못 받아 감각이 둔해집니다. 허리 디스크로 착각하기 쉽지만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할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반복적으로 저리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셋째, 걷다가 발끝이 자꾸 걸립니다. 요즘 평지를 걸어도 발끝이 자꾸 걸려요. 발이 예전처럼 안 올라가요. 이건 다리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다리로 신호가 약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움직임의 균형이 깨집니다. 발끝이 걸리는 그 순간이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이유 없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립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평지에서 자꾸 휘청거리거나 한쪽 방향으로만 중심을 잃는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의 중심을 담당하는 부위가 피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따라 걸을 때 자꾸 중심이 흔들려요. 이런 변화는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입니다. 다섯째, 다리가 떨리거나 쥐가 자주 납니다. 앉아 있을 때 혹은 잘 때 한쪽 다리가 저절로 떨리거나 쥐가 자주 나시나요? 그건 혈액이 고르게 흐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피가 부족하면 근육이 불안해지고 그 결과로 떨림이 생깁니다. 한쪽 다리만 자주 떨린다면 그건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말이 어눌했다가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괜찮네? 라고 하시지만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런 증상을 일과성 허혈 발작, 줄여서 TIA라고 합니다.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나타난 뒤 3개월 안에 5명 중 1명은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 6가지 신호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도움 요청입니다. 괜찮겠지? 나이 탓이겠지? 그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먼저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리의 무거움, 발끝의 걸림,
작은 떨림, 일시적인 저림, 이 모든 것이 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걷는 게 예전 같지 않거나 발끝이 자꾸 걸리고 한쪽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나를 좀 돌봐주세요. 그 작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몸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즉시 해야 할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생명을 지키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신호를 알고 계신다면 이미 반은 예방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그 신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피가 멈추는 순간부터 뇌세포는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약 190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른 판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F, A, S, T, L입니다. 이 5글자는 뇌경색이 의심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약속 같은 말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스 얼굴. 먼저 얼굴을 살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표정이 한쪽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웃어보세요. 했을 때 한쪽만 웃거나 입이 비뚤어진다면 절대로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안팔. 양쪽 팔을 들어보세요. 한쪽 팔이 자꾸 떨어지거나 올라간 팔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뇌에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팔에 힘이 빠지면 곧 다리에도 영향이 옵니다. 한쪽 팔이 이상하면 이미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스피치 말.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꼬이고 생각한 말을 바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건 뇌의 언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갑자기 말이 이상해지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한 경고입니다. 피곤해서 그래. 오늘은 좀 덜 잤나 봐.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 몇 시간 뒤 진짜로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타임 시간. 이제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꼭 기억하거나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그 시간이 치료 가능한 골든타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뇌경색은 증상이 시작되고 4시간 반 이내 치료를 받아야 손상된 혈관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레그 다리. 마지막으로 L은 다리입니다. 한쪽 다리가 유난히 힘이 빠지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면 그건 뇌에서 다리로 내려보내는 신호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5글자 F, A, S, T, L을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는 단순한 영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행동의 순서입니다. 뇌경색이 의심될 때 절대 혼자 움직이거나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뇌졸중 환자 이송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그 몇 분의 차이가 생명과 후유증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택시 타고 가면 빨라.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119를 누르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가족을, 친구를, 그리고 나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절대 운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느리고 조용하게 쌓인 생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그만큼 미리 알고 행동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가 조금만 빨리 귀 기울이면 병은 오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글자를 꼭 기억해 두세요. F 얼굴, A 팔, S 말, T 시간, L 다리. 이건 단순한 영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약속입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때가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그 한 번의 행동이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목소리, 바로 내 몸이 하는 말은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몸은 언제나 조용히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견디며 우리가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어느 날 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 좀 봐주세요. 그때가 바로 몸이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몸은 절대 우리를 괴롭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참았을 뿐입니다. 뇌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이 아니라 몸이 오랫동안 보내온 신호를 우리가 듣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리가 저렸던 날, 입이 조금 어눌했던 날, 가끔 중심이 흐트러졌던 그 순간들, 몸은 이미 여러 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해요. 조금만 쉬어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늘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렇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몸의 목소리를 막는 벽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의 신호를 외면하면 결국 몸은 멈춰 섭니다. 쓰러지기 전까지 참고 또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 몸이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절대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기다렸을 뿐이에요. 건강이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은 내 몸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입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쉬어주는 마음, 조금만 이상해도 살펴보는 관심,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젊을 땐 참고 버티는 게 강함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멈추고 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걸어요. 지금은 잠깐 쉬어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알아차린 분들은 병이 와도 금세 회복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신 분들은 작은 병이 큰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힘은 약보다 돈보다 의사보다 자신의 감각과 마음에 있습니다. 몸이 보낸 신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를 살리려는 몸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무시하지 말고 부드럽게 들어주세요. 혹시 요즘 따라 다리가 무겁거나 손끝이 자주 저리고 가끔 말이 꼬이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건 불행의 징조가 아니라 몸이 당신을 지키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병원으로, 의사에게로, 가족에게로 그 말을 전달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당신의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이제는 나를 좀 돌볼 때가 되었구나. 이 몸이 지금까지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을 건네는 순간 몸은 다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몸은 한 번도 당신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몸을 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몸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을 살리고 싶어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 속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괜찮니? 그 짧은 대화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바꾸고 삶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숨속에 있고 당신의 다리, 당신의 손끝에 있습니다. 그 존재를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몸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어요. 이제는 나를 믿고 함께 걸어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손끝의 터치 하나가 당신의 몸을 지키는 다짐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고마워, 내 몸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인생 100세 건강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